무엇이든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지도부가 민주당의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또한 동시에 집권 여당이 먼저 챙겨야 될 민생과 관련된 발언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런 기조를 좀 확립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최고위원회의 안에서라도 정말로 이제 정확하고 강력한 이야기들로 좀 제재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젠틀합니다.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국이란 발언 하나만으로도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만들어버렸던 정당에서 이 정도의 망언을 쏟아낸다 그랬으면요,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릴 어떤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야죠. 지난 시기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4.3 사건에 대한 용어부터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화 논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태영호 최고위원 또 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내용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변호사,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 설화 논란,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더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당 지도부 관련된 선거 과정에서 4.3 관련된 논란이 방금 나온 바와 같이 있었고요. 네. 독도가 일본 땅이냐, 일본 외교청 관련된 이런 평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 쓰레기, 돈성, JMS 민주당 이런 심각한 표현을 써서 이 자체를 SNS에 올린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니고 보좌관 잘못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구설수에 오르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화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은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며 김구 선생의 명예를 폄훼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제주 4.3 김일성 개입설 발언 때도 뭘 사과하냐며 이제는 북한에서 배운 역사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더니 JMS를 빗댄 글을 게재했다 거센 항의에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출연할 때마다 최고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과를 하셨는데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MBN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의를 한번 바꾸는 거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마다 그러네요. 네. 뭐 일단은 오늘도 이제 300만 원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장경태 의원이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 발언이 있다면 당연히 지도부일수록 발언의 무게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따로 태영호 최고위원을 불러서 좀 주의 조치,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역사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문제가 저는 산적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 그리고 또 민생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이 돈봉투 스캔들, 돈봉투 게이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지도부가 민주당의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또한 동시에 집권 여당이 먼저 챙겨야 될 민생과 관련된 발언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런 기조를 좀 확립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평소 태영호 의원님의 이 전투력 참 좋아하고 높이 평가를 하긴 합니다만 뭐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이고 싶진 않고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민주당을 강도 높게 질타하는 것과 우리가 민생을 챙기는 것. 지금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지도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따로 불러서 주의를 준 경고를 한 그 부분으로 가름하면 될까요? 뭐 당분간 이제 언론 인터뷰 같은 경우도 가급적 좀 삼가라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태영호 의원이 그 SNS 보좌진 실수 이후에 본인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제 아마 내일이면 윤리위원들까지도 다 임명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사실 당원 당규상 윤리위 회부 자격이 당무감사위원장과
그리고 당원들에 의해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회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께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도 300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하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 또 한 번 되물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이번 발언에 대한 해명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전에요 했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 JMS에 대한 좀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지난 3월에도 예. SNS에 JM하고 어퍼스트로피 찍고 S민주당, JMS 민주당이라고 올리면서 그 최악의 사이버 종교단체와 민주당 대표를 좀 엮어보려고 그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너무나 저속하죠. 4.3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칭송하더니 이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저급한 말로 야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막말이 올라간 것은 태 의원의 SNS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남 탓을 합니까? 보좌진에게 책임을 넘겨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 의원의 작태는 뻔뻔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정혜 전 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을 본인이 해명하는 걸 계속해서 좀 비판을 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매번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섬찟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는 건가? 아까 윤리위 얘기도 했지만은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라도 정말로 이제 정확하고 강력한 이야기들로 좀 제재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젠틀합니다.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양도구역이란 발언 하나만으로도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만들어버렸던 정당에서 이 정도의 망언을 쏟아낸다 그랬으면요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릴 어떤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야죠. 정말로 제가 화가 나는 건 김구 선생이 마치 김일성에게 회유당해서 그런 어떤 일을 당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확한 건 이런 겁니다. 1948년 4월 19일 날 김구 선생이 김규식 선생과 함께 김일성에게 통일정부를 제안하기 위해서 북한에 간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역사였고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헌법 정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당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 자리에서 말을 버젓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는 지금 태영호 의원은요 유튜브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자극적인 말들을 공당의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온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보호할 게 아니라 징계해야죠. 예. 자, 그런데 민지숙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북한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역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달라서 조금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신정혜 의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튜브 정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태영호 의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이재명 대표 1위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한국식 정치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이런 설화를 빚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태영호 최고위원도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한국의 잘못된 정치를 익혔다 그런 저렇게 봐요. 유튜버기도 하고 뭐 본인의 소신 발언도 막 해서 올라왔는데 최고위원 되시고 나서의 무게감은 좀 다르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좀 조금은 그 자신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제주의 4.3 우리 사건을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일어난 이제 남한의 민중 봉기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죠.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장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뭐 북한 공사 출신이고 초선 의원인 점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엄은 로마법을 따라야죠.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얘기도 있고요. 뭐 저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이철규 사무총장이 말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교육 과정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나
우리 국민들이 배워왔던 역사적 어떤 감수성에 우리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또 당내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성 발언들이 매우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뭐 비단 제가 태영호 의원 이야기만 오늘 주제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최고위원회 지도부 전체가 네.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와 어긋남이 없도록 절제하면서 또 날카롭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민생과 관련된 메시지여야 된다. 네. 역사 논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국면에서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각오로 저희가 또 내부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